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제가 그 건설업 자본금 관련돼서 연말 자본금 그다음에 재무비율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유상증자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 말씀드릴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기상세무사님한테 반드시 물어보세요. 사전에 상담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뭐 좀 중요하기도 하니까 제가 뭐 길지 않은 시간에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건설업을 하시다 보면은 지금 자본금과 관련돼서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그 뭐 제가 재고자산이라든지 이런 영상도 올렸지만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순수하게 납입자본금을 더 늘려서 여러분들이 건설 면허를 추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목적들에 의해서 유상증자라든지 뭐 또 이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상증자는 뭐 지금 하고는 논외니까 관세 문제가 없으니까 유상증자에 대해서 그 어떤 증여세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뭐 썸네일 보면은 이수용 세무사야 알면 약 모르는 독. 진짜 이건 모르면 독이 되는 겁니다. 자, 자본금 1억 늘렸는데 세금이 8,800만 원. 이런 경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 같아 보입니까?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건설업 증자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상증법 39조.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그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하니까 뭐 좀 10분 내로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 증자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단 위험한 가족법인의 증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제가 주식회사 건설이 비상장법인입니다. 저는 상장법인 안 다룹니다. 저는 비상장법인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비상장법인의 대표 또는 주주, 뭐 대부분 주주겠죠. 주주 겸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일 겁니다. 자, 이 비상장 회사인데 주식회사 건설은 현재 주가가 시가가 일주당 10만 원입니다. 액면가 만 원짜리. 아니 무슨 우리 회사가 10만 원입니까? 주식 말이 됩니까? 액면가 만 원짜리 10배가 올랐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러죠. 10만 원 계산해보니까 10만 원 나. 아니 시가를 계산을 해요? 시가라는 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을 해요? 예. 이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이제 거래가 없다 보니까 산정할 수가 없으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거를 평가를 하는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 판례에 의한 용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그 방법대로 평가를 해보니까 일주당 10만 원이라는 거죠. 자, 대단합니다. 대표님은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저한테 그러죠. 세무사님 우리 회사 주식 10만 원 사가세요. 제가 미쳤습니까? 안 사가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시가는 1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액면가 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됐습니다. 10배가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자를 하면서 자, 증자를 하는 이유는 자본금을 마치다 보니까 1억 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1억 원의 부족액이 뭐 다른 그 어떤 가지금이라든지 이런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또는 뭐 그 1억 원의 예금을 채워 넣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는 뭐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일부 줄이기 위해서 또는 유동 비율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1억 원을 증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면허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1억 원의 증자가 자본 총계를 늘리는데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뭐 가족관계라고 했는데 이 회사의 그 어떤 상황을 보시죠. 이 회사는 일주당 액면가 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존 발행주식 총수 15,000주입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 두 개 곱하면은 만 원 곱하기 15,000원이면은 자본금은 납입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인 거죠. 그런데 시가가 1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 15억이 되는 거죠. 자, 회사 처음 시작할 때 1억 5천만 원 시작했는데 10배의 가치가 올라서 15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지분은 아버지가 100% 가지고 있어요. 홍길동이 100%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가 이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전체 가치가
5억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1억 원이 필요해서 증자를 하는데 이 회사의 액면가, 주식 일주당 액면가는 10,0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10,000원짜리 주식을 시가가 10만 원이면 시가가 10만 원에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 주식을 신주를 발행해서 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1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를 10만 원에 팔아야지 합리적인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리적이지 않게 10,000원에 신주를 발행한다. 10,000원에 신주를 판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기회에 어차피 우리 증자도 해야 되니까 우리 아들한테 이 회사의 지분을 좀 넘겨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는 나는 신주 안 받겠습니다. 제3자 아들한테 전부 10,000원짜리 액면가 10,000주를 발행하면은 액면가로 발행하니까 1억 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요 10,000주를 우리 아들한테 다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증자 후 일주당 가치. 자, 이거를 왜 계산하냐면은 우리는 이미 이 증자하기 전에 이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체크를 해놨지 않습니까? 10만 원. 그러면은 이 증자로 인해서 이 일주당 가치 시가 10만 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기존 시가 총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주 총수 15,000원, 15,000주, 일주당 시가 10만 원 해서 15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은 1억 원에 해당하는데 인수가액 액면가 10,000원짜리 10,000원에 인수를 하니까 10,000주를 발행하니까 1억 원이 유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회사의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되죠? 15억 원과 1억 원의 가치가 지금 합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총 주식 수는 기존에 15,000주에 이번에 신규로 증자할 때 발행한 10,000주 해가지고 이거는 적어볼까요? 15,000주와 10,000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6억의 회사 가치를 25,000주로 나누면은 일주당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 금액이 64,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아셨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얼마였죠? 일주당 가액이 10만 원이었고 지금 64,000원이 된 거죠. 이때는 아버지 혼자 100% 가지고 있으니까 일주당 가치가 10만 원에 15,000주였으니까 15억 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64,000원의 가치를 2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아버지의 지분율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인수 안 했다니까요. 지분율이 줄어들면서 보유 수량은 그대로 15,000주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15,000주를 곱하면은 이게 얼마가 됩니까? 9억 6천이 되나요? 9억 6천, 9.6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증자에 참여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들만 참여를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15억 원의 자산 가치가 9억 6천으로 줄어든 거죠. 그쵸? 5억 4천을 손해본 거죠. 그럼 이 5억 4천 어디로 날라갔습니까?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 회사의 기존의 일주당 가치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증자를 하다 보니까 64,000원으로 희석이 됐죠. 그러니까 이 물을 탄다라고 하는데 원래 10만 원짜리 주식들이 모여 있는 데다가 10,000원짜리 주식을 대량으로 쏟아부으면은 이게 전체가 10만 원짜리가 아니고 희석이 돼서 64,000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아들 한번 볼까요? 아들. 자, 1억 원 증자하기 위해서 10,000원짜리 10,000주 발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64,000주 증자를 하고 나니까 64,000주의 일주당 가치가 64,000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얼마 들였죠, 이거? 증자할 때? 10,000원 들였지 않습니까? 10,000원. 그러면은 일주당 54,000원의 이익을 보게 된 거죠. 그럼 몇 주요? 10,000주. 그러면은 5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아까 아버지가 손해본 게 5억 4천만 원 아니었습니까? 자, 이번에는 아들이 이익을 본 게 5억 4천만 원.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아버지의 부가 아들한테로 이전이 됐다. 무상으로 이전이 됐다. 중요해요. 예.
아들이 앉은 자리에서 얻은 이익은 지금 계산한 대로 5억 4천만 원이고요. 이건 누구한테요? 아버지한테. 그러면은 자, 이 5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이 아들이 뭐 지금 저 10년 동안 증여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 5천만 원 빼주지 않습니까? 5천만 원 빼주고 4억 9천에 대해서 뭐 20% 하고 누진 공제하면은 세금 8,800만 원 나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자 보세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게 증여를 이 5억 4천만 원이 증여를 했다라고 해서 이 아들이 지금 증여 이익을 받아서 증여세를 이만큼 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 지금 상황에서는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 뭐 10만 원짜리 만 원에 아들한테 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로 회사가 1억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비상장 주식 그 어떤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가치가 10만 원이지만 누가 10만 원에 사갑니까? 아무도 안 사가죠. 그 1억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 우리 회사 1억만 투자해 주세요. 내가 액면가로 주식 발행해 줄게요. 라고 해서 만약에 들어왔다 해도 그 사람은 5억 4천만 원의 이익을 보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둘이 바보가 아닌데 어떤 그 거래라는 거는 합리적인 가격에서 형성이 되는, 합리적인 상황에서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그걸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합리적이건 아니건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합리적이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이익이 이전이 됐다 이거죠. 원인이 뭐였을까요? 원인이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에 의한 일주당 시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뭐 겁만 줬는데 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거 중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상증자 할 때 원칙은 뭡니까? 지분율대로 그대로 증자를 하는 겁니다. 납입을 하고 인수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케이스에서 우리가 본 건 아버지가 기존에 100% 주주였으니까 아버지가 1억 원 넣고 액면가로 10,000주를 받아가든 아니면은 시가대로 1,000주를 받아가든 누가 누구한테 이익이 넘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1억 원을. 그럼 다른 데서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전혀 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시가대로 발행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이 케이스에서 시가대로 하면 10만 원짜리 1억 원을 납입을 받으려면은 10만 원짜리 몇 주를 줘야죠? 1,000주. 1,000주만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케이스에서는 아들이라고 이뻐서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고 10,000주를 줬지 않습니까? 9,000주를 더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증여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이 비상장주식 그 어떤 평가 방법에 의해서 시가를 계산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거는 세무사님들한테 의뢰를 하시고 어찌됐든 그거를 하기 전에 이 증여세까지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우리는 뭐다? 지분 비율대로 간다. 그리고 만약에 지분 비율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시가대로 가는데 그거는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케이스 있습니다. 뭐요?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시가대로 가는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왜 발생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